암- 늙은 은행가는 15년 전 자신이 주최했던 파티를 회상하고 있다. 그 파티에는 지성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갔다. 그 이야기들 중 사형제도가 화제에 올랐을 때 사형과 종신형 중 무엇이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은행가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형제가 훨씬 인간적으로 보여요. 사형은 즉시 사람을 죽이는데 종신형은 서서히 죽이는 거잖아요. 목숨을 단번에 빼앗는 게 서서히 빼앗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그러자 손님들 중 젊은 변호사가 반론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사형이나 종신형이나 일단 둘 다 부도덕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종신형을 고르겠어요. 어떤 식으로건 살아남는 게 사라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거죠? 저랑 내기 하실래요? 당신이 독방에서 15년을 견디면 200억을 줄게요. 어때요? 진심이죠. 좋아요. 그렇게 하여 은행가는 200억을, 변호사는 15년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됐다. 변호사는 작은 건물에 감금되기로 결정됐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사람들과 완전 단절되어 지내기로 합의를 보았다. 대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글은 쓸 수 있었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감금 첫 해의 변호사는 술과 담배를 사절했다. 혼자 술을 마시는 것보다 따분한 것은 없다 했고 담배가 방의 공기를 오염시킨다며 거절했다. 밤낮으로 피아노를 연주했고 추리, 연애, 공상과학 같은 가벼운 책만 읽었다.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권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두 번째부터 변호사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고 고전 서적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째까지 열심히 책을 읽었다. 5년째 해에는 갑자기 술을 요구했고 변호사는 책을 읽지 않고 내내 먹고 마시기만 했다. 6년이 지났을 때 변호사는 언어학, 철학,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지 제공받은 책이 600여 권에 달했다. 10년이 지났을 땐 신약 성서를 읽었고 종교와 신학에 관한 서적들을 읽었다. 마지막 2년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이제 내일이면 변호사는 자유를 얻게 된다. 한편 은행가는 15년간 무리한 투자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었고 지금은 200억을 변호사에게 지불하면 파산하는 입장이 되었다. 은행가는 절망했고 파산이라는 치욕에서 벗어나려고 변호사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시계는 3시를 넘겼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은행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고 곧장 감옥으로 향했다. 변호사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 책상 위에는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는데 은행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정이면 나는 자유를 얻고 사람들과 지낼 수 있게 된다. 15년에 걸쳐 나는 지상에서의 삶을 연구했다. 그동안 땅을 밟지도 못했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들이 쓴 책을 통해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셨고 노래를 불렀으며 사냥도 하고 여성들을 사랑했다. 천재 시인들을 통해 창조된 아름다운 여인들이 구름처럼 밤에 나를 찾아 멋진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에 취했다. 나는 책 속에서 몽블랑산에 올라 해돋이를 감상했고 저녁 하늘이 자줏빛 황금색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또 숲과 들판, 호수와 도시를 보았다. 당신들의 책 속에 들어가 살인도 하고 도시를 불태워봤으며 새로운 종교를 설파했다. 책은 내게 지혜를 주었다. 그런데 난 책을 경멸하고 이 세상 모든 축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모든 것들이 헛되고 덧없으며 마치 신기루처럼 환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릴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역사와 업적 또한 꽁꽁 얼거나 불타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내가 이런 세상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 한때 천국처럼 꿈꾸었던 200억, 그 돈을 포기하게 했다. 약속 시간 5분 전, 이곳에서 나가서 계약을 위반하겠다. 은행가는 다 읽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경멸감을 느꼈다. 또 흥분 때문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감시인이 나타나서 변호사가 탈출했다고 보고했다. 은행가는 하인을 데리고 곧장 감옥으로 달려갔고 변호사가 탈출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의 종이를 자기 방으로 들고 와서 금고에 넣고 잠궜다. 불필요한 뒷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안톤 체호프는 1860년에 러시아 제국의 타칸로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해방된 농노였고 아버지가 파산해서 불우하게 자랐지만 모스크바 대학 의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아버지 대신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기고를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미 작가로서 부와 명성을 얻었다. 1900년에는 러시아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됐지만 20대 때부터 앓고 있던 폐결핵으로 인해 1904년 44세에 생을 마감했다. 체호프가 태어난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사회는 빠르게 변화해갔다. 1861년 3월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공표한 농노 해방령에 따라 농노들이 자유를 얻어 도시로 향했고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해서 1860년부터 1900년까지 공업 생산량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었기에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착취당했고 삶은 비참했다. 한편 학계에선 다윈이즘, 실증주의, 유물론 등이 주목받았고 러시아의 압제적인 현실과 맞물려 허무주의가 파생되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란 안톤 체호프는 문학 속에 자신의 주관적 사상을 담지 않고 사실의 객관적 증인이 되는 객관주의 문학론을 주장했다. 사상에서 자유로운 예술가로 시대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안톤 체호프가 생각한 위대한 예술가이다. 젊고 패기 있던 변호사는 15년간 독방에서 책을 읽고 진리를 깨우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한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이 덧없고 헛되다는 것이 전부다. 은행가는 200억을 위해서 살인을 결심하고 변호사의 편지마저 감췄다. 체호프는 변호사를 통해 그 당시 벗어날 수 없는 착취 속에 갇힌 노동자, 허무주의에 빠진 지식인을 묘사했고 은행가를 통해 돈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등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자본가를 묘사했다.